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어제 귀국했습니다. 파리에서 22일 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공항에서 얘기한 것,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지자 꽤 많더군요. 한 150명 정도가 공항에 나왔고요. 파란색 마스크 쓰고 파란 옷을 입은 모습들이 있는데 일부 개딸, 개혁의 딸이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지지자 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꽃다발까지 가지고 가고, 손팻말을 들었는데 선당후사 송영길, 믿는다 송영길 이렇게 손팻말을 들고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심송심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간에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 꽤 있을 겁니다. 당초부터 이재명 대표 쪽은 그걸 걱정을 했었거든요. 혹시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또 다른 파장을 낳는 것 아니냐. 근데 현재까지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일부가 송영길 전 대표를 통 큰 지도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추켜 세우는 거는 바로 그걸 폭로하지 말아달라, 이재명 대표를 해코지하지 말라, 이런 걸로 보입니다. 다 그게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달래기에, 이재명 대표는 선긋기에 나서지만 선긋기에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가 또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일부 당 쪽 사람들이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유튜버 흔히 이제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 50여 명 정도가 나와서 또 송영길을 구속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해서 굉장히 어제 소란스러웠습니다. 어제 공항에 도착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2일 파리 회견하고 달라진 점, 파리에서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법적 책임은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법률적 책임 문제도 아마 어쩔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상황 파악, 그러니까 약간 톤이 다운된 거죠. 그 다음에 파리에서는 완전히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랬던 데에서 이때는 모르는 일이 많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나름대로 그동안에 며칠 동안 JTBC에서 송영길 전 대표 육성도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돈봉투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한 흔적들 이런 거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위를 좀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면 부인으로 가는 게 좀 문제가 있겠다.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율사인데 그렇게 판단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수위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한 이틀 만에, 사흘 만이죠, 실질적으로는. 사흘 만에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해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2021년 4월 15일에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월 18일부터는 후보 등록 후에 전국 순회 강연, TV 토론 등 일정이 대단히 많았고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시시콜콜하게 누가 돈 봉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챙기기 어려웠다, 이런 뜻으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사실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허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어디에서도 이런 지적들을 안 하더군요.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중점적으로 자기 출마 선언을 한 이후의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JTBC에서 보도한, 제가 엊그제도 왜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다는 내용들, 그게 이제 JTBC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송영길 전 대표 육성 또는 송과 있을 때 얘기했는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에 주의 깊게 안 보셨을 텐데 그게 주로 언제냐? 4월 15일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나름 머리를 써서 이 해명을 4월 15일 이후로 하는 겁니다. 4월 15일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한 이게 아마도 맞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4월 15일 출마 선언하고 뭐 전국 TV 토론하고 돌아다니고 30분 단위로 일정. 맞죠? 그러니까 보고받을 시간조차 제대로 없었다. 그래도 그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설명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쁜데 그때 뭐 강래구 씨나 뭐 이성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뭐 돈 봉투를 어쩌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있었겠냐? 이런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허점이 있다는 거죠. 우선 4월 15일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로 30분 단위로 쪼개서 일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차량 이동 시간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날 하루 마무리하면서 뭐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명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데 그 해명의 허점은 바로 아니 중간 차량 이동 시간이나 뭐 이런 때 30분 단위로 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또 차량 이동 중에 충분히 보고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해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거보다 더 결정적 허점이 있습니다. JTBC에서 보도한 이정근 녹음 파일에 보면 송영길 후보가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땡땡이하고 땡땡이하고 셋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송영길 당시 의원이 그래 충성부대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충성부대를 만들게라고 얘기한 시점 3월 말입니다. 3월 말.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한 4월 15일 이후에 바빠서 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3월 말 얘기입니다. 3월 말에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육성이 나오는데. 또 하나 이성만 의원이 돈 봉투 주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거를 이정근 전 부총장하고 얘기하면서 그거 송 있을 때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했던 거. 그럼 이것도 정말 30분 단위로 뭐 일정이 있을 때 그때냐? 아닙니다. 이것도 3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 이미 돈 봉투 전달하는 방법 같은 거를 이성만 의원하고 송영길 의원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송영길 후보 해명의 허점이죠. 그러니까 4월 15일 후에 나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 3월 말에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가 이정근 부총장하고 얘기하는 중에 강래구 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한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이건 송영길 의원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언제냐? 이거는 4월 10일입니다. 출마 선언도 전입니다. 출마 선언 전에 이미 돈 봉투를 돌렸다고 송영길 의원한테 보고를 했더니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잘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해명과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해명은 4월 15일 출마 선언 이후에 바빠서 딴 거 챙길 겨를도 없고 보고받을 겨를도 없었다 그러는데 아니다 4월 10일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월 10일에 강래구 감사가 또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렇게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전화통화가 4월 10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영길이 형이 처리를 많이 한 거는 그 이전입니다. 본인 엄청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 그 훨씬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길이 형은 4월 15일 출마 선언 전에 많이 돈 봉투를 돌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녹음 파일을 보면 4월 27일 돈봉투 10개를 이정근 전 부총장이 윤관석 의원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박용수 송영길 의원 보좌관한테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합니다. 윤 전달했음. 그 다음에 4월 28일 다음 날이죠. 이정근이 또 박용수에 윤 콤마 잘 전달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박용수 보좌관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왜 그랬을까? 이게 아까 송영길 전 대표가 바빠서 4월 15일 이후에 라고 얘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정근 녹음 파일에 있는 실제 육성 녹음하고 요게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4월 15일 이전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선언 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돈 봉투를 돌리기도 하고 돈 봉투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맞죠? 근데 15일 이후는 정말 본인 말대로, 본인 해명대로 굉장히 바빴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받고 직접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4월 27일, 4월 28일 이런 때는 이정근 전 부총장하고 직접 통화하거나 강내구 감사하고 직접 통화한 게 아니고 보좌관한테 다 보고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좌관이 아마 하루 끝나는 시점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좌관하고 문자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후보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바쁜 거는 4월 15일 출마 선언하고 4월 18일 후보 등록하고 그 이후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정근, 강내구, 이성만 이런 사람들하고 송영길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송영길 의원 말대로. 근데 그 전에는 했다는 게 이렇게 증거로서 다 명확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공항에서 4월 18일 이후에 엄청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했고, 그러나 그전에는 다 했다. 이런, 그러니까 공항에서 해명한 거의 최대의 허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말 상당 부분 맞습니다. 맞지만 4월 18일 이전 얘기는 왜 안 하냐? 이게 허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아마 앞으로 검찰에서 부르게 되면, 뭐 금방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부르게 되면 이 허점을 파고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죠. 자기 육성, 그 다음에 자기가 이성만 의원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녹음 파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부인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그 송영길 공항 해명의 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